자, 푸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푸시인데 이거 다 순수 함수로 짤 거예요. 원래 푸시, 팝은 다 비순수 함수잖아요. 어레이를 오염시키죠. 우리는 오염 안 시키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앞에다가 넣고 싶은 걸 ARGS로 받은 거죠. 이렇게 점점점으로 받은 이유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잘 나오죠. 네, 테스트 코드가 주는 강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위로 올립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푸시 팝까지 한 번에 갈게요. 자, 팝은 끝에 거 빼는 거다. 그죠? 아무것도 안 주면 한 개를 빼주세요. 두 개를 주면 뒤에서 두 개를 빼주세요네요. 그러니까 순수 함수로 가야 되니까 어레 있죠? 뭐 쓰면 돼요? 스플라이스는 비순수 함수였고 슬라이스는 순수 함수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C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끝을 안 주면 1로 디폴트 값을 준 겁니다. 자, 만약 지금 이거는 이렇게 준 거,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레이로 나왔습니다. 어레이로 나오면 안 되죠. 한 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3, 4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4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만 나야 되니까 CNT가 1일 때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슬라이스는 어레이를 리턴해 주는 건이고 이럴 때는 8개 쓰면 되고 끝에 거 하나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하나만 주세요. A시죠. at 해도 되고 그 AR날에 랭스 마이너스 1 해도 되죠. AR날.랭스 마이너스 1.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끝에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해서 at이라는 걸 썼습니다. at은 마이너스는 뒤에서부터 플러스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족됩니다. 요거를 앞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거네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점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과됐고요. 시프트는 쉽고 시프트가 이제 조금 좀 까다롭죠.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시프트. 시프트는 조건이 시프트 되는 원소들, 남은 원소들 이렇게 두 개를 리턴하기를 원했어요. 자, 어레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프트 되는 개수네요. 그죠? 몇 개를 앞으로 꺼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CNT. 얘도 안 주면 한 개. 자, 그러면은 얘는 얘 이제 배열인데 첫 번째 원소는 뭐예요? 시프트 되는 원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를 줬어. 시프트 2 하면은 뭐예요? 어, 어레이에 슬라이스 해야 되죠. 슬라이스 무수니까 슬라이스 0부터 두 개가 튀어나올 거죠. 2 미만인 거. 그러니까 요 2라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CNT죠, CNT. CNT 2니까 CNT 이렇게 된 거. 여기 앞부분일 거고요. 그다음 뒤에 거는 뭐예요? 그렇죠? 슬라이스 CNT부터 다 하면 되겠네. 그렇네요. CNT부터 끝까지 주세요. 안 주면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음. 요 패턴들은 지금 뭐예요? 리액트 할 때 순수 함수로 다 짜야 되거든요. 왜냐면 화면에 관련된 것들은 뭐예요? 상태죠, 스테이트. 리액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태라고 하는 거는 버추얼 도미, 리액트 도미, 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리렌더를 일으키죠. 정확히 얘기하면 셋 스테이트,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에서 리렌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제 펑션 ex1이라고. 그다음에 1번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바로 실행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ex 2번. 편의상 순서를 이렇게 그냥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변수거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스코프에서만 존재하니까 쫑이 안 나겠죠. 자, 딜리트 어레이 만드는 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주소.
이 부분. 딜리트 어레이 봅시다. 딜리트 어레이는 지금 어레이 3에서, 어레이 3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어레이 3에서 두 개를 지워주세요. 그렇죠? 아, 이번 인덱스네요. 두 개가 아니고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작, 스타트 인덱스, 스타트 idx. 요거는 end idx인가요? 그럼 1부터 3까지인가요? 아, 맞네요. 그럼 스타트 인덱스 안 돼. 그러니까 변수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가 뭐다라는 거. 그냥 S와 E를 써도 되는데, 코드 볼 때는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S와 E를 써가지고 나만 알면 되죠. 하지만 이 코드는 이제 남들도 보니까 가능한 변수를 플레임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겠죠. 소설을 써버리면 안 돼. 변수명에다가. 그래서 변수명, 함수명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자, 어찌됐든 봅시다. 딜리트 어레이는, 자, 지금 딜리트 어레이가 쭉 봅시다. 그러면은 1부터 3까지 지우는 것도 있지만, 뒤에 요런 것도 있어요. ID, 네임 해가지고, ID가 2인 사람을 지워주세요. 네임이 2인 사람 지워주세요. 실제로 실무에는 요걸 더 많이 쓰죠. 요걸 하나 만들어 놓고 많이 씁니다. 요거를 리액트 같은 경우는 훅을 만들어서 쓰는 그 프로젝트도 있어요. 딜리트 어레이, 뭐 스로틀,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레이 훅스 해가지고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서 쓰는 프로젝트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많이 쓴다 그러면 만들어 쓰면 되고 아니면은 그때그때 만들어 써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요. 제가 2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2 인덱스부터 끝까지 지워야 되니까 엔드를 안 주면 뭘로 하면 돼요? 인피니티 이렇게 해도 되고 인피니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레이.랭스 랭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어레이에서 필터로 할 겁니다. 필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요것만 한다 그러면 스플라이스나 슬라이스 쓰면 되죠. 슬라이스를 쓰면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필터를 쓸 겁니다. 자, 객체를 가지고 놀 때는 다 필터, 어레이 필터 한번 많이 쓰니까. 자, A 원솔브 해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놈은 인덱스로 할 거고 두 번째 놈은 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놈은 인덱스로 할 거라서 이렇게 할게요. A 아예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좋은 코드죠. 자, 그 다음에 I가 뭐면 돼요? 스타트보다 2부터 다 주셔야 하니까 커야 되나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딜리트 되고 난 거니까 얘들은 다 지워야 되죠. 그럼 작은, 그러니까 1, 2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는 뭐예요? 안 나가야 되지. 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S보다 작은 애들만 주세요. 1, 2.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I가 2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냐하면 E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꼴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단 걸어봅시다. 자, S가 아니고 스타트 A는 end IDX. 다 통과됐네요, 바로.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면은 2보다 작은 거니까 0, 1만 나왔고, 이제 다니까 그렇고, 3은 뭐예요? 3보다 큰 애들은 또 나와야 되지. 그래서 4가 나와야 되죠. 3보다 큰 4는. 자, 그래서 이건 만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객체를 다루는 거. 이것도 다 똑같을 텐데, 요게 이제 안 될 겁니다. ID 쪽이.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 IDX가 이게 변수명이 이걸 아니네. 키가 올 수도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럼 스타트 IDX or 키 이렇게 하면 되겠죠. end IDX or 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 IDX와 키가 여기 전제를 깔은 게 키는 모두 스트링 타입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줬죠.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링이냐 체크하면 되겠죠. 스타트와 키가. 얘가 스트링이면 뭐예요? 오브젝트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입 오브 스타트 이게 스트링이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냐? 넘버냐 해도 되겠죠. 인덱스는 100% 넘버니까. 그죠?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냐면 타입스크립트 하신 분들 아시지만 키를 스트링으로 잘 안 겁니다. 키는 뭐 가능한 게 뭐 있어요? 스트링 되고 넘버도 되고 넘버를 스트링화 시키는 거죠. 심볼도 되고 그죠? 심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함부로 잘 안 건드려요. 키 아닌 걸 할 수 있으면 아닌 걸로 하고 자 아닌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lse 넘버가 아닌 경우는 그거니까 객체니까
어레이점 필터. 얘는 뭐가 필요해요? 원소만 필요하죠? 그럼 A.A의 아이디로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뒤에 이제 나중에 뭐까지 주냐면 A, 아이디가 아니고 A의 키죠, 키. 요거까지 판단해 줘야 되겠죠. 우리 원래 유저니까 아이디로 판단하면 되는데, 요 아이디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냥 키를 제가 받을게요. 요 아이디 네임.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아이디하고 뭐하고 달라야 돼요? 요 엔드와 키가 아니고 밸류죠. 여기 와야 되죠. 지금 아이디가 1, 이건 밸류죠. 이 네임이 리, 이건 밸류니까. 이거하고 다른 애들만 주세요 하면은 얘는 지워진 거 자체가 치 보이는 거지. 어,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 잘 됐어요. 로직이 쉬워요. 근데 코드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한 뭉태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뭐가 보여요? 또 중복도 보인다, 막. 필터도 보이고, 그죠? 그럼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요 부분하고 콜백 함수 쪽이죠. 요 부분하고 콜백이죠. 그래서 콜백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막 연산자로. 자, 사막 연산자가 잘 안 읽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건 안 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써보고 해보면 나중에 사막 연산자가 훨씬 더 깔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콜백이라고 할게요. 콜백. 자, 얘는, 자, 넘버면 뭐가 돼요? 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요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될 거예요?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로직은 끝났고요. 일단 이렇게 쓰면 되죠. 요 함수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리팩토링 하기도 편합니다. 자, 이거 코드 보시면 넘버냐 그러면은 요 함수를 쓸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럼 요 함수. 프리티어가 이쁘게 이제 찍어주죠. 자, 그래서 콜백 함수만 가지고 하면 아까 같이 필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짜잖아요. 여러분들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긴 리파지토리 올리죠, 링크.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포트폴리오는 안 들어가 봐도 리파지토리는 들어가 봐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없이도 취업 다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취업의 필수는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는 별로 의미 없어요. 생각보다는. 긴 리파지토리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자랑하고 싶은 리파지토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깃허브에 핀도 해놔야 되죠. 그래서 핀도 된 걸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필이니까.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코드를 딱 봤는데 아까 같은 뭉태기가 있어. 그럼 뭐예요? 5초 만에 탈락입니다. 다른 코드 아무리 잘 짰어도. 근데 이제 요 코드가 딱 보여. 그럼 어떻게 보여요? 5초 만에 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항상 잘 관리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짜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고, 요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바꿔봤더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그 코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 이건 제 스타일대로 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스타일이 더 좋아 보여. 그럼 저한테 어떻게 돼요? 그 코드를 보내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많이 늡니다. 서로서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할 때, 이제 먼저 다 상의를 해보고, 아, 뭐 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민국님은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코딩력이 금방 늡니다. 이제 3번 갑시다.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돼요. 조금. 자, 유저 배열 객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짬코드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뭐 안 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까지 못 짜본 분들은 지금 설명 드렸잖아. 이 코드를 보지 말고 한번 짜보는 거예요. 짜면서 이렇게 컨닝하면서 짜도 됩니다. 근데 보지 말고 한번 짜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자, 애드 유저 해봅시다. 유저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유저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저수죠? 자, 애드 유저. 자, 이름 이것도 지금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add user 했는데 add user에서 제가 홈이라는 거를 추가했더니 뒤에 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뭐예요? 이건 왜 똑같은 게 있지? 오염 안 됐나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놓고 이거 이제 똑같이 나오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유저점 우리가 만약에 유저점 add 이렇게 넣으면 add라는 함수가 요 객체 어레이도 객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요 펑션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가 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add 유저 뭘 받아요? 유저 한 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화살표 함수를 해볼게요.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add 유저니까 유저스에다가 순수 함수자가 있으니까 스프레드로 자, 요거네 요거 요걸 해서 해봅시다. 아까 그걸 괜히 지웠네. 아 그래서 나왔구나. add 유저까지만 하고요. 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예상한 거는, 익스펙트한 거는 2, 3, 4인데, 여기서, 에듀유전 잘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된 거고, 지금 뭐가 통과 안 된 거야? 요거 안 된 겁니다, 요게. 자, 근데 뭐가 중간에 있는 거야? 에듀유저라는 펑션이 하나 있는 거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듀유저 없이 달라는 거잖아. 그럼 에듀유저 어떻게 없어요? 에듀유저 없애려면. define property 하면 되죠. define property, 오브젝트점, define property. 여기서 왜 그러냐면, 프로타입 조작 금지예요. 이거 사실 이건 문제가 이 부분이 없어도 조작 금지입니다. 왜 그렇죠? 유저에다가 유저 어레이.프로타입 하면은 먹긴 해요. 왜냐면 유저 수도 뭐니까? 어레이니까. 프로타입은 다 먹습니다. 근데 그럼 모든 배열에 뭐가 생겨요? 모든 배열에 add 유저, change 유저, delete 유저가 change 유저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프로타입을 조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브젝트를 써야 됩니다. 소스에 add 유저라고 하는 놈은 뭐 하면 돼요? 이니머러블 플러스 하면은 안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유저스를 사용했죠. 유저스를 사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계속 해봅시다. 지금 에드 유저까지 했고요. 리무브 유저까지 해봅시다. 콘스트 유저점 리무브 유저. 자, 우리가 이렇게 리무브 유저를 따로 못 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한 번밖에 못 부르겠네. 한 번밖에 못 부르니까 일회성이네요, 일회성. 어쨌든 유저를 받아서 얘는 뭘 쓰면 돼요? 리무브는 얘가 아닌 놈만 주면 되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이건 다 프론트엔드 개념이에요. 백엔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플라이스로 지워버려요. 스플라이스 지우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만족하는 걸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순수 함수를 많이 짭니다. 백엔드도. 자, 어쨌든 유저스에서 필터 유 한 명 받아가지고 여기서 유점 뭐예요? 아이디하고 다른 애들 지금 1점 아이디하고 다른 애들만 주면 그 유저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통과 잘 되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인지 유저까지 해볼게요. 얘도 이거 해줘야 되죠? define property, remove 유저. 자, 이것도 벌써 이제 중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마음에 좀 짐이 되고 있고요. 유저 체인지 올더를 뉴어로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는 게 체인지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지. 우리가 지금 리액트로 치면 예를 들어서 투두가 있는데 투두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수정한 거지, 수정. 수정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 어레이를 그냥 바꾸면은 주소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어레이죠. 원소가 세 개짜리.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뭐 체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은 이 객체에 뭐 다안을 뭘로 하면 돼요? 추로만 바꾸면 돼. 이 어레이겠죠? 그래서 요게 한 개, 첫 번째 놈 한 개 있고요. 두 번째 한 개 있고, 세 번째 객체 하나 있겠죠? 객체 타입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안을 추로로 바꾸면 화면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체크했으면 여기서 뭐 내가 완료한 목록 했을 때 여기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얘가 바뀐다고 해서 요거의 주소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거든요, 요거는. 그죠? 또는 이 어레이의 주소가 아예 바뀌어버리면 어레이 주소가 다시 바뀌어도 이걸 다시 그리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주소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어레이를 총체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요것만 새로 만들든지. 사실은 성능은 요것만 새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해당되는 것만 바뀌니까요. 요것만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가 여기서 갖다 붙으니까 나머지는 내두고. 어쨌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체인지 한다고 해서 개수가 바뀌나요? 원소 개수가? 안 바뀌죠. 안 바뀌면 무조건 무슨 함수 쓰면 돼? 제가 개수가 안 바뀌면 무조건 맵. 개수, 나머지는 개수가 바뀌잖아. 파인드, 필터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러니까 유저.맵 해가지고 유저 한 명 받아서 유저.id하고 뭐하고 같으면 올더.id하고 같다면 뭘 주면 돼요? 새로운 사람을 주면 되죠.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래값 주면 되지. 올더는 이제 나올 필요 없고, 원래 내가, 그러니까 올더하고 같으면 얘를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사람 그대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들은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그대로 갔으니까 주소가 안 바뀌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바뀌어버리죠. 초이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새로운 어레이가 하나 생긴 거지. 리턴 돼버리는 거죠. 체인지죠. 맵이니까. 새로운 어레이가 리턴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체인지 유저도 빼야 되겠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빼야 되죠. 마지막에 이걸 다 모아봅시다. 그 다음에 근데 모아놓고 보면 똑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코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체인지 유저죠. 자, 근데 여기 애드 유저. 애드 유저도 보세요.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없앴습니다. 이 유저스를 그대로 뭐 써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유저스를 안 쓰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 유저스를 쓴다는 게 나한테 나 걸 쓰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 이 코드는 좋은 코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지. obj.id는 obj.id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쓰고 있는 거거든. 뭐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obj는 바깥에서 쓰는 변수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돼요? add user는 펑션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돼요? add user라는 놈은 이 유저스 객체에 add user는 함수로 등록되죠. 똑같습니다. 아까 그 메소드 요거랑 근데 화살표 함수를 안 쓰고 제가 이 펑션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this를 쓰려고 this. 자, 그래서 제가 return this에다가 add user n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w가 더 직관적이죠.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새로운 이게 뭐예요? 투두가 새로 하나 추가됐어. 그것도 new. 새로운 회원이 추가됐어. new. new user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new 하면 다 통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도 다 통과되죠. 자, 그래서 어떤 코드가 나와버려요? 여기 나왔나, 여기 나왔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유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사이드 이펙트를 절대 안 줍니다. 순수 함수라서. 하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죠. 내가 반대로. 이 유저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요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딱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이 흐름 대로 가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내보내야지. 제출하고 가야 되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이걸로 뭐 하면 돼요? 똑같이 요 세 개 작업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코드가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아무것도 리턴 안 하고 개수만큼 수행하는 거는 for each다. 그죠? for each.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우리가 f name 쓰죠. f name이라고 합시다. 함수 이름입니다. f 하면 함수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fn이나 f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함수 오브젝트를 뜻하는 거고요. 변수명에서 f name 하면 함수의 명이구나 또는 fn name 이렇게 쓰면 더 친절하겠죠. fn name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요걸 하면 되지. 요거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요 자리만 들어가면 되겠죠. fn name 이렇게 하면 코드가 6줄이 되던 게 이제 이렇게 두 줄로 바뀌는 거죠. 더 깔끔하죠. 자, 근데 요것도
이것도 짜친다. 그럼 왜 짜치냐?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왜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드 라이팅 한 거잖아요. 하드 코딩 한 거잖아요. 하드 코딩 한 거는 항상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해요. 소스 코드는 한 번 쓰고 몇 번 읽어요? 9번 읽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작성할 때 10%의 공수가 들고, 유지 보수할 때 90%의 공수가 드는 겁니다.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코드를, 그러니까 이건 알고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요런 코드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풀었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기능은 별 게 없으니까 다들 풀 겁니다, 아마. 근데 셋업을 잘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로 걸러요, 그러면? 그 푼 사람들 뭐 몇 프로 안 되겠죠. 보통 한 10%, 20% 나올 거고. 그 20%인 사람들 중에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코드를 보고 뽑겠죠. 코드를 보고 뽑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코드를 이런 코드보다는 이런 코드. 그 다음에 이 코드보다는 더 좋은 코드.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 문제를 만약 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것도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힘들겠죠. 이걸 아예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개발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주니어들. 우리는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았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뭐가요? 하드 코딩은 항상 마음의 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나 추가될 수 있잖아. 뭐, 뭐예요? change and remove 유저.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더 추가되면 어떻게 돼? 여기 또 쳐넣어야 되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드 코딩은. 그래서 이거 하드 코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유저수가 열심히 있잖아. 그죠? 유저수를, 자, 유저수도 객체니까, 어레이도 객체다. 이것까지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좋은 문제가 실리콘밸리 문제들 보면은 대부분 팡 문제인데, 문제 하나를 그냥 허투루 내지 않아요. 진짜 많은 걸 묻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자, 이렇게 해서 키스 한번 찍어볼까요? 콘스트. 제가 뭐, fns, fn names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걸 fn names를 요걸로 잡으면 되죠. 제가 이제 전략은 이겁니다. fn names를 하드코딩 안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하드코딩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통과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드코딩 안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별거 아닌데 이제 이 심사위원이 저 같으면 이걸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찍어보면 여기 뭐가 나와요? 이 어디 갔어? 콘솔 존로가 어디 가버렸어요? 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허브 콘솔도 버그가 있네요. 자, 012 add user, remove change user. 당연하죠. 이 세 개는 뭐기 때문에? 어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랭스까지도 우리가 만약 표현해야 된다. 그럼 뭘 쓰면 돼요? 랭스까지도 문제의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오브젝트 중 키스 쓰면 안 되고, 어? 매트릭스? 엔트릭스? 엔트릭스가 뭐지? 엔트리스. 엔트리스도 이거 똑같이 나와요. 0은 뭐고 1은 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랭스를 구하고 싶을 때. 리플렉트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심볼하고 랭스 갖다 주는 게 리플렉트.점 onKiss죠. 얘를 하면 이제 랭스까지도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다음 심볼도 있다 그러면 심볼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아마 심볼이나 랭스를 더 요구할 겁니다. 만약 요걸 보고 싶었다면.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빨리 파악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 되죠. 포이치를 할 건데 이걸 이제 뽑아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빼면 돼요? 012를 빼면 되겠지. 012를 빼면 fn 네임스잖아. 그거 어떻게 빼요? 점 이제 빼는 거니까 무슨 함수 쓰면 돼요? 배열 중에 필터 쓰면 되죠. 필터 쓸 겁니다. 필터 써가지고 원소가 뭐인 애들만 제껴? 숫자인 거. 숫자인 거는 어떻게 알죠? 이 원소가 이제 난이냐? 난이 되는 놈만 찾으면 되지. 걔들은 요거니까. 요거는 난으로 떨어질 거. 나머지는 뭘로 떨어져요? 0, 1, 2, 그러니까 난이 아니잖아, 걔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과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쳐도, 이것도 감점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면, 생략하자. 그것도 얼마나 간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0점 되는 거지.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
자, 코드에 뭐, 어쨌든 코드에 정답은 없지만, 뭐예요? 합격하는 코드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 가면 훨씬 더 재밌겠죠. 왜냐면 이런 것까지 부담 안 쓰고 하도 되겠는데, 실무에 가면 또 어떤 부담이 생겨요? 코드 리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리뷰에서 코멘트가 막 이상하게 달리면, 그걸로 상처받는 개발자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코딩하고, 일주일 동안 리뷰합니다. 자기 코드. 그러니까 반은 짜고 반은 할 만큼, 뭐예요? 코드를 많이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투루 코드를 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 없는 발차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이것도 프론트엔드 문제인데 그냥 약식으로 한 겁니다.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네요. 좀 전에 했다, 그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쓰면 되죠. 끝났네요. 자, 원래는 뭐예요? 이거는 원수 하나를 받아서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A.toString 해도 되고 또 뭐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렇게. 이것도 많이 씁니다. 요즘에. 왜냐면은 toString 같은 경우도 undefined 널 체크해줘야 되고 undefined가 있을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ndefined나 널도 어떻게 오기를 원할 경우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오게 하길 원할 경우에 의외로 이런 경우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 뭘로 해야 돼요? 이걸 싸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액면가 그대로가 튀어나옵니다. toString 같은 경우는 a.toStr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 a가 널이나 undefined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거 대비해줘야 되고 뭐 있습니다. 그럼 스트링은 스트링이고 얘는 뭐예요? 이거는 널 undefined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물음표 같은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냐요? class names is not defined. 요거 class names 이제 써봅시다. 여기도 이 부분을 작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이거는 ARGS를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지금 뭘 걸러내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ARGS 필터 해가지고 ARGS A 원소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 원소가 뭐예요? 있는 애들만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를 찍어보면 잘 돼요. 문제는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걔들이 없어진 거죠? 걔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얘를 조인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통과됩니다. 바로 이렇게 잘 통과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짜친다는 거지. 뭐가 짜쳐요? A가 가가지고 A가 그대로 사용됐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바뀔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이건 뭐 하는 놈이에요? A를 뭘로 만드는 거야? 타입을? 불리언화 시킬 때 우리가 낫에 붙여가지고 불리언 타입을 바꿔버리죠. 이렇게 하면 되지. 다 우리 캐스팅 함수니까. 뉴를 안 붙일 경우에. 뉴를 붙이면 그 타입에 객체가 생기는 거고. 다 함수입니다. 캐스팅 함수. 펑션이었죠.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리듀스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리듀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거 만들 수가 있으니까. 5번 문제 리듀스 갑시다. 리듀스도 여기 친절하게 잘 만들었죠. 자, 리듀스 해봅시다. 자, 리듀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듀스는 뭐예요? 얘를 여러 개를 한 개로 만드는 거죠. 한 개로 만드는데 중간에서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해 가지고 결과값을 어큐뮬레이트에 계속 쌓아놓은 다음에 다 돌고 나면 뭐예요? 어큐뮬레이트에 있는 값을 그냥 리턴해 주는 게 리듀스입니다. CPU가 하는 모양새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ARR 뭐 리듀스 하면 안 되겠죠. 리듀스를 만드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리듀스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리듀스하고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테스트 코드를 잘 짜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ARR에 루프를 돌 겁니다. 자, 근데 init 밸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0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0을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안 주면은 뭐가 돼요? 첫 번째 원소 값이 초기 값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안 줬다라는 거는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럴 때는 뭐부터 돌려야 돼? 1부터 돌아야겠죠. 0은 벌써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인공 어큐뮬레이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얘는 이닛 밸류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어큐뮬레이터에. 이게 원칙이었죠. 여기에 있는 요 초기 값이 어큐뮬레이터의 초기 값이 된다. 그죠? 두 번째 인자가. 자, 근데 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RR에 0번째를 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0번째인지 1번째인지 돌아야 될 타이밍을 알 수가 없잖아. for 해가지고 let i는 1부터 돌아야 될지 0부터 돌아야 될지. 그래서 여기다 i를 아예 써버리면 되지. 써버리면 만약에 요걸 뒤에 걸 안 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부터 돌 거고 여기서 탔다 그러면 1부터 돌겠죠. 그래서 초기 값을 안 줄 겁니다. 그 i는 언제까지 돌면 돼요? ARC 랭스까지 도는 거죠.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짜는 분도 있습니다. 이닛 밸류에 대해서만 딱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닛 밸류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면 왜 안 되죠? 요것도 얘가 폴스일 때만 얘 가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가는 거는. 왜냐면 여기 언디파이나 널이 왔을 때도 가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한 건 사실은 뭐예요? 얘가 안 왔다는 얘기는 널은 아닙니다. 널은 온 거예요. 빈값이 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undefined만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if init value가 undefined면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널이건 undefined건 초기값을 주겠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널이 초기값으로 줬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널. 스트링 병합인데 널이 있으면 앞에 NULL이 붙겠죠. 쓸데없는 값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널이라는 값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초기값이 널이 있으면. 자, 그럴 때는 아까 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undefined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안 왔다는 건 100% 얘가 뭐겠다는 거야? undefined. 요거는 뭐예요? undefined 뿐만 아니라 널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널을 제끼면 실무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ARR에 0번째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I 뿔뿔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줄였으면은, 20, 노드 22 버전부터 될 겁니다, 이거. 요게 그때부터 추가됐어요. 21은, 이게 에러 날 겁니다, 구문 에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좀 전과 같은 표기입니다. 알고는 계세요. 자,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겠다. 함들에 ACC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자, 그 다음에 ACC에는 뭐가 담겨요? 함수의 실행 결과죠. 요 콜백 함수. 함수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불러주기로 약속했어? 부를 때 첫 번째가 ACC고 두 번째가 뭐예요? ARR의 원소고 세 번째가 인덱스였네요. 네 번째가 요거였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다른 콜백 함수는 다 그 모양인데 리듀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리듀스 여기 보시면 ACC와 CUR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 옆에 인덱스, ORG, 오리지널 어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리듀스는. 자, 어렵지 않죠? 자, 문제들이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알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연습문제는 아니고 실행해 보세요인데,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돌릴 때 항상 값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예요? 함수가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함수는 무슨 객체? 1급 객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이걸 실행했더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맵에 원래는 우리가 맵을 이제 이 원소의 개수만큼 값을 스퀘어 다 한 거에 가지고 또 SQRT 하고 그다음 큐브하고 이렇게 돌려라. 이런 의미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실제로. 또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 번 루프 돌리니까 낭비다.
그래서 한 번만 루프를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array.map을 한 번만 돌리고 어떻게 할 거야? 요거를 reduce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반대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거죠. 아, 이 순서가 달라질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요 부분에 뭐가 바뀌는 거야? 아까 같이 FNS가 되는 거죠. 함수들, 펑션들. 여기가 FNS가 됩니다. 이 함수들의 집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주식 트레이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걸 만들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JVM에서 도는 뭐도 클로저도 있죠. 대표적으로. 클로저 개발자들도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이렇게 짜는데, 자바스크립트처럼 짜는데, 걔가 도는 데는 어디에 런타임이? JVM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코틀린도 JVM에서 도는 언어죠. 뭐 그래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는 이쪽에서 도는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쓰는 이유가 함수를 일극백체로 다루기가 너무 편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가 영상에도 있지만 뭐가 있었죠? 예제가 뭐 구매 같은 거 우리가 HR 그룹웨어 같은 데서 물품 구매를 할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야 돼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순서가 뭐 물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뭐 차를 살 때도 있고 이런 거 작은 거 살 때도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기한을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예요? 결제 라인을 타야 되고 기한 올렸으면 결제 라인을 타야죠. 결제가 나고 나면 발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물건들은 발주를 먼저 신청해 놓고 기한을 올려.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결제를 탈 수도.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SAP 같은 거, SAP 같은 경우 있죠. SAP 개발자들도 쓰더라고요. 어쨌든 SA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즈니스를 누가 만드는 거야? 기획자가 만드는 거예요. HR팀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이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만 있는 거야, 버튼이? 이런 거만 있는 거야. 큐브, 스퀘어, SQRT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라인도 어떤 거 보면은 뭐 팀장, 부장 이것만 타는 사람 결제가 있고 어떤 애는 팀장, 부장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이거 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회의실 예약 뭐 이런 거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들어야 되죠. 안 만든다고 쌉은. 직접 어떻게 해요? 구성해버리면 돼요. 이런 식의 이제 그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쌉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됐죠? 그런 식의 사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 장표를 하나 만든 겁니다.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너무 큰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 관리를 만든다, 아니면 회원 관리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걸죠. 그래서 인풋박스는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전화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럼 뭐부터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해요? 빨라요? 직원이, 이제 뭐, 우리가 직원이 500명이 있어. 500명 중에 이제 내가 필터로 이제 돌릴 거야. 돌리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돌려봐야 되죠. 지금 네가 입력한 게 주소인지, 이름인지, 나인지, 전화번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럼 뭐부터 돌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필터링 한번 했을 때 한 바퀴 돌죠. 근데 데이터가 좀 커. 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루프의 목적은 어차피 필터는 다 돌죠. 인클루드는 다 탈 겁니다. 정규직은 한 번씩 다 탈 거야. 그러면 뭘가 목적이에요? 첫 번째 루프에서는 모수를 줄여야 되겠지. 모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수를 줄일 수 있는 검색을 먼저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면 이름 검색을 먼저 해가지고 탁 줄이면 동명이 인은 몇 명 안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 바뀌는 어때요? 두세 명만 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가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순서가 제일 좋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함수형 언어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형 언어들이 갖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다르고, 코스닥 다르고, 뭐 코스피 다르고 다 다르죠. 거기에서 트레이딩 할 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를 어떻게 할 거야? 설계를 한다는 거죠. 판매에 대해서도. 네, 레인지 가봅시다. 레인지는 이 규칙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할까봐. 문제. 자, 테스트 코드는 제스트랑 비테스트는 어설트도 충분히 좋은데 많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지는데 비테스트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는 타입스크립트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어설트로 하십시오. 자, 레인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레인지는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해서 만들어줘. 이게 지금 파이썬에 있는 레인지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제 넘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행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게 많아. 뭘 돌리려면.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같이 우리 그 메이커 어레이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걸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레인지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쓰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함수들을 잔뜩 만들어 놓을 겁니다. 넘파이가 갖고 있는 함수들을. 그리고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지금 많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쓰면 되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규칙을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가는 이유는 레인지 함수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레인지 함수가 갖고 있는 규칙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게 만족될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치고 이건 약간 코트 문제하고 비슷하죠. 부연 문제보다는 코트에 조금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룰로 잡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렇게 많이 짜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하나씩 지워가면서 우리가 구현을 해봅시다. 자, 기본값, 스텝의 기본값. 스텝의 기본값이 왜 필요하냐면, 스텝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이라는 걸 안 주면 뭐가 돼요? 당연히 1이지. 뭐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추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5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레인지 100. 제일 많이 쓰는 게 1부터 100까지 루프 돌릴 때, 레인지 100 이렇게 돌리죠. 파이썬에서. 그건 이제 언어의 정특이라서 그런 거고. 어쨌든, 자, 기본값은 이렇게 좋습니다. S가 2보다 크면 마이너스 1. 왜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야 되니까 스텝이 음수가 돼야지 적어지지. 그 반대는 양수가 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스텝이 스타트가 엔드보다 크다면 작아져야 되고요. 줄여 나가야 되고, 감소해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커져야 됩니다. 자, 강제 종료 조건입니다. 스텝이 0이거나 S 두 개 같으면 뭐 어떻게 돼요? S 나가면 되겠죠. 자, 그거부터 걸어봅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종료 조건을 먼저 걸면 돼요. 자, 스타트하고 엔드하고 같거나 또는 스텝이 뭐일 때 0이면은 뭐 스텝이 타고 갈 게 없잖아. 그냥 현재 값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던 뭐 할까요? 스타트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스텝이 0보다 큰데 0보다 큰데 스타트가 엔드보다 크다. 그럼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스텝이 0보다 양수가 되면 안 되지. 어떻게 커질 수가 있어? 그럼 끝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봅시다. 해놓고 뭐 하면 돼요? 리팩토링 하면 되죠. 코드는 정리할 겁니다. 스타트가 뭐보다 크면 엔드보다 큰데 스텝이 뭐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그죠? 이럴 때는 뭐 한다고? 빈 거 내보내자고. 그게 규칙이죠. 빈 거. 또 하나는 그 반대 개념이죠. 이번엔 엔드가 더 커요. 스타트보다. 근데 스텝이 0보다 작은 거.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규칙이 또 하나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면은 if 어떻게 스타트에서 스텝을 엔드를 빼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죠.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양수겠지.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돼요? 음수죠.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네. 항상 양수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 빼기 엔드 곱하기 스텝이 뭐보다 작은데요? 양수면 이거 한 거죠. 이 두 줄이 한 줄로 바뀌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바뀌고 위에 것처럼 써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나는 위에 게 잘 읽히는데요. 위에 걸 써도 되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래쪽 걸 좋아할 거고, 야, 이 무슨 소리지? 나 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 조직에. 그러면은 위에 것처럼 코딩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게 좋은 코드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다음, 지금 쓰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좋아요? 유지보수 할 때 9번의 유지보수가 있는데 90%에 유지보수 할 때는 일단 간결한 게 좋습니다. 간결한 게 좋으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채택할 거고요. 요 위에다가 뭘 하면 돼? 해석을 한 줄 간단하게 달아주면 되겠지.
그죠? 요 두 줄이 주석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주석이 많은 거는 지저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도 지우고 있잖아요. 자, 이가 없다면, 자, 이가 없다라는 거는 이를 안 줬다면 얘기죠. 이를 안 줬다면 S가 0보다 크면 E는 S가 되고 S는 1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S가 5가 왔다. 5가 왔다. 그러면은 E한테 5를 주고 나는 1부터 시작하면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S가 0보다 작다. 음수야. 그러면은 E를 마이너스 1로 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려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스텝을 맞춰놨으니까 이미. 자, 그래서 엔드는 스타트가 0보다 큰데 없으면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가 있다면은 이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뒤에 걸 타면 안 되니까. 스타트가 0보다 크다면 E는 S 주고요. E에는 S 주고 S는 1을 주고. 자, 이건 디스트럭처링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 연산자까지 막 겹치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뭘 쓴 거야? 심표괄호 연산자를 쓴 겁니다. 심표괄호 연산자는 차례대로 실행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리턴인데 제일 오른쪽 에 있는 값이 리턴돼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S를 준다고 했어. 그럼 S가 날라가야지. S가 날라가야 되고 S에는 1을 준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S가 1로 바뀌고 나서 날라가죠. 항상 1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임시 스타트를 하나 줄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 디스트럭처링으로 해도 되는데 if문 걸어가지고 시퍼가로 연산자 한번 써보려고. 자,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스타트가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스타트를 여기서 아무리 뭐예요? 1로 바꿔치기 해도 이 값은 안 바뀌니까 원래 담아놓은 값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갈 거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스타트가 0보다 크지 않다면 여기 갑시다. 스타트가 0보다 크다면 요거고 괄호를 먼저 맞춰놓고요. 이쁘게. 보통 이렇게 코딩합니다. 근데 프리티어가 이거 바꿔버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면 더 잘 보이겠죠. 스타트가 0보다 큰 게 참이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니까. 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스타트가 0보다 크지 않다면, 스타트가 0보다 작다면 이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0인 경우가 있고. 0일 때는 0이 나갈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스타트가 0보다 큰 게 아니면 작은 거죠. 작다면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상황에서 시작할 겁니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는 0밖에 안 남았죠. 조건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나머지 0밖에 없잖아. 자, 그럴 때는 뭘 나가면 돼요? 0이 나가면 되죠. 이럴 때는 0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마지막 비정상 예외가 있네요. 이건 아까 했잖아. 좀 길더라. 이걸 한 줄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다 조건은 이제 다 룰은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나가줘야 되죠. 자, let i는 어디서부터 돌면 돼요? 스타트부터 돌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언제까지 도는 게 이제 이게 골때립니다. 부풀을 알겠는데, 자,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자, 만약에 i가 이제 스타트가 마이너스 5야, 만약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end는 지금 마이너스 1을 담아놨습니다. 그죠? end가 없다면. 자, 그다음 end가 있다면 end까지 갈 거고. 자, 그러면은 스타트가 만약에 end보다 커요. 그럼 작아져야 되죠, 스텝이. 작아져야 되니까 i는 이렇게 되는 건 똑같네요. 이쪽은. 이쪽은 변함이 없네. 스텝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스텝에 따라서 우리는 맞춰놨죠, 스텝은. 자, 그러니까 스텝은 자연적으로 알아서 갈 거고 종료 조건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스타트가 엔드보다 크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돌면 돼요? i가 스타트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거로 가죠. 그럼 엔드까지겠네요. i가 엔드보다 뭐 할 때까지? 클 동안. 맞나요? 자, 보세요. 5부터
5부터 1까지 갈 거야. 그러면은 1씩 감소되고 있겠죠, i가. 1씩 감소되고 있으니까 i가 언제까지 돌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동안 돌아야 되겠지. 작은 건 돌 수가 없잖아요. i는 5부터 시작하니까 5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5 되고, 5 되고, 그 다음에 4 되고, 이렇게 3 되고, 이렇게 갈 건데, i 값이. 자, i가 5, 이제 5로 시작하니까, 자, 5가 end보다 크죠? 이때. end는 어디까지예요? 1까지일 거니까. 우리가 뭐 2까지 줄 수도 있고, 1까지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면 1까지고. 어쨌든, 이렇게 간다고 치면, i는 언제까지 돌면 돼요? i가? end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돌면 되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겠죠. 이제 1, 2, 3, 4, 5. 반대로 1부터 갑니다. 그러면은, i가 언제까지 돌면 돼요? 스타트보다, 스타트로 시작했는데? end보다 작을 동안 가야 되겠네, 이번에. 작거나 같아야 되나요? 콜론지. 일단 이렇게 돌려봅시다. 돌려보고 뭐 아니면 고치면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리절트, 결과 담아야 되죠?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짠 거하고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통과됐는데. 테스트 코드 했을 때는 콘솔이 보통 안 찍니까. 통과된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빨리 통과됐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드는 천차만별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때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코드를 짜면 되는 거죠. 어. 자, 마지막 문제 키피해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키피어 봅시다. 키피어는 워낙 유명한 문제고 조금씩 바꿔서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둘이서 합해서 이걸 해주세요라는 키피어고요. 뭐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곱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결혼의 듀오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 여러분들. 그럼 남자 풀과 여자 풀을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매칭률이 가장 높은 그 페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 페어를 찾는 공식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덧셈, 아까 같이 곱셈 또는 특정 콜백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남자 넣고 여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페어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페어 점수가 해당되는 놈을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홍길동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모든 여자하고, 홍길동이가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넣어봐야 되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자, 근데 홍길동만 가지고 먼저 뭘 거하는 거야? 홍길동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자의 조건, 여성의 조건을 뭐예요? 미리 캐시해 놓는 거예요. 캐시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조건은 홍길동이야. 그 다음 김길동. 그러니까 뭐만 갖고 돌리는 거야? 남자만 갖고 돌리는 거야, 남자만 갖고. 남자만 갖고 쭉 돌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는 그 다음에 그 캐시에서 비교를 하면 되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홍길동이가 찾는 게 A1, 2, 3 타입이야. 그러면은 여자가 A1, 2, 3이 들어오면 바로 홍길동이가 나가버리면 되겠죠.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백엔드 쪽에서는 캐시의 고급 기법으로 키페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체 유명한 문제고, 이제, 그리고 코테 문제,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쉬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덧셈에 대한 키페어예요. 그래서 n을 하나, 그 어레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n. 계산한 값이다. 칩시다. 이 덧셈이 될 수 있고, 곱셈이 될 수 있고, 뭐. 그럼 지금은 덧셈이니까 뺄셈으로 우리가 찾아 놓을 거고요. 미리. 그러니까 7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1이야. 1은 누구하고 짝이에요? 6하고 짝이겠지. 그죠? 3은 4하고 짝이겠죠. 그러니까 4가 들어오면 바로 얘하고 짝 맺어주면 되는 거야. 자, 곱셈이었다면 나눗셈 해가지고 담아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곱셈 했을 때 맞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페어 캐시를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nst 여기다 우리가 뭐 캐시 이렇게 남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철학은 뭐예요? 우리 전략은 1번이 왔잖아요. 그럼 1번은 누구하고 짝이야? 이제 1번, 1번이 누구랑 짝이야? 자, 6번은 누구랑 짝이야? 1번이랑 짝이야. 근데 1번에 우리는 어레이에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해당되는 인덱스를 리턴하는 게 키페어거든요. 어, 값을 리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덱스로 해야지 바로 어레이에서 몇 번째 이렇게 바로 찾아가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i를 써야 돼요. 요 값이 필요하거든요. 인덱스 값을 주세요 한 거니까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1번, 2번 인덱스 값이죠. i 값입니다. i 값. 그래서 i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배열 함수를 쓰고 싶은데 each를 써도 되려나? 근데 each 써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찾았을 때 바로 나가야 되죠.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 다 돌 필요 없잖아. 10번째 찾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중지해야지. 그래서 이게 제일 만만하죠. 좋습니다. 그럼 i가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ARR.length까지 다 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캐시에 만약에 if 캐시에 뭐가 있으면 지금 내가 요거의 값이 밸류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for of를 쓰고 싶은데 of는 i가 없으니까 of가 제일 성능이 좋거든요. 이터레이터라서 얘는 뭐예요? ARR에 i 번째가 밸류죠. 현재 밸류. 그래서 0이 왔으면 0번째 밸류. 지금 요거 있네. 1. 1이 들어왔습니다. 1이 만약에 1이 1인 애가 있나? 1인 애가 있으면 리턴 뭐 하면 돼요? 1인 애가 있으면 캐시에 1인 애가 인덱스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1인 애가 있다, 1인 애가 있다, 1은 뭐 예를 들어서 뭐 0번째하고 짝이야. 그러면은 요거 하고 현재 누가 하고 i하고 짝이네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담아야 되겠죠? 캐시에 어디에 담아야 돼요? 캐시에는 지금 1하고 짝인 건 6이니까. 그죠? n 빼기 별. 그러니까 7 빼기 1 한 놈. 6은 누구랑 짝이에요? 현재 i랑 짝이죠. 0번째랑 짝이죠. 6은. 그러니까 여긴 6이 될 거 아니에요. n이 7이고 지금 1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뺐으니까 6이 됩니다. 7 빼기 1은 6이 되고, 그럼 6이 누구랑 짝이에요? 0번째 인덱스인 놈. 여기 인덱스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인덱스 바로 나가죠. 음. 여기 바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뭐예요? 다음 루프 돌아야 되겠죠? 다음 루프 돌아야 됩니다. 됐어요. 처음 1이 돕니다. 그럼 밸류에는 1이 들어가 있죠? i는 0입니다. 인덱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0번째 지금 i는 0일 때 밸류는 1입니다. 자, 그러면 1이 있나요? 여기 잘못됐네요. 밸류가 있나요? 있으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없죠. 지금 없으니까 뭐 빼기 7 빼기 1을 하면 6이죠. 6은 누구랑 짝이에요? i는 0이죠. 이렇게 짝입니다. 이걸 담아 놓는 거지. 내 짝을 미리. 나중에 언젠간 6이 나올 거니까. 6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놈이라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 자, 다음 루프도 돌아볼게요. 자, 3이 왔습니다. i는 1이 됐고요. i는 1이 됐고, 여기는 i입니다. i. 자, i는 1이 됐고, 밸류는 3이 됐어요. 3이 있나요? 없죠, 여기. 3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그럼 7 빼기 3이면 4네요. 4는 누구랑 짝이에요? 1이랑 짝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가 왔습니다. 2, i는 2, 밸류는 4. 그러면 4가 있나요? 오, 있네, 4. 4 있으니까 뭘 줬어요? 캐시에 4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는 1이 오네요. 그럼 여기는 1 되고, 그 다음에 현재 i 값은 2니까 2 이렇게 해서 맞아지네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키피어는 쉬운 문제인데도 이렇게 설명할 게 많네요. 요거 하나를 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는.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5의 n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n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그죠? 캐시가 많이 돼 있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초반에는 무조건 뭐예요? 루프 다 돌아야 되니까 비고의 n이에요. 또는 이중 루프까지 돌아야 돼요. 원래는 두 개를 비교하려면. 그래서 n의 제곱인데 원래 n 제곱입니다. 보통 루프 이중 루프로 돌리니까. 근데 이렇게 캐시 하나 씀으로써 인해서 어떻게 돼요? 로그 n까지 떨어져요. 기분 좋으면.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비고의 1까지 떨어지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뭐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면, 축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캐시 하나만도 분리하죠. 리전마다 분리하고. 그럼 어떻게 돼? 가봐야 되지. 미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DM 보낼 수도 있잖아. 어,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카프카 같은 메시징 큐가 잔뜩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엄청나게 아키텍처가 커져요. 뭐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속도 제약 없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컴퓨팅 자원은. 그만큼 이제 컴퓨팅 파워도 느는 거고, 발전한 거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한 거고. 근데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일단은 뭐부터 잘해야 돼? 이런 거부터 잘해야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커버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 커버하는데, 이제 그런 게 딱 있습니다. 회사를 가보면, 이거는 한 5억 투자하면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져.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로 5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개발시키자. 한 1년 개발시키자.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그 사람 연봉이 얼마여야 돼요, 그러면? 1억이어야 되죠. 1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1억 미만인 개발자가 그 5억짜리 가치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짤 수 있을까요? 못 짜거든. 그럼 2억짜리 개발자 뽑아야 돼. 그럼 2억짜리 개발자가 이것만 하나? 이제 뭐 더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럼 회사에서 계속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들은. 그래서 우수한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고, 스타트업들은 어때요? 딱 돈벌이 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쫙 깔렸어, 시스템이. 그럼 더 이상 발전할 게 그렇게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누가 필요해요? 유지보수 잘할 수 있는 SM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쿠팡이든 배민이든. 시스템을 더 늘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번 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 하드웨어로, 저 같으면 그러니까 5억 든다 그러면 하드웨어로 5억 좀 주고 깔끔하게 해결하죠. 소프트웨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 그만큼 인건비가 요즘에는 비쌉니다. 개발자도 많이